네. 오늘 세미나 주제는 99%의 비잔틴 톨러런트한 어떤 컨센서스를 소개할 건데, 이거를 Reliable Broadca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Reliable Broadcast의 이제 프로퍼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Validity, Consistency, Totality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컨센서스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발리디티의 경우에서는 이제 샌더가 어네스트하다면 모든 어네스트한 노드들은 그 값으로 합의를 한다. 즉 샌더가 여기서 m을 외쳤으면 이제 다른 노드들은 이제 m을 이제 최종 아웃풋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컨센서스로 치면 이제 라이브네스와 좀 유사하겠죠. 그리고 이제 컨시스턴시를 보면 만약에 어떤 이 m이 어떤 값으로 합의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노드가 m으로 결론을 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네스트한 노드가 m 프라임으로 결론을 냈다 하면 이제 두 어네스티가 이제 각각 m과 m 프라임으로 합의를 했다는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두 값은 같아야 합니다. 이 값이 이제 컨시스턴시고, 이거를 뭐 블록체인에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뭐 포크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탈리티는 하나의 이제 어네스티 얘가 이제 m으로 합의를 했다 하면 모든 다른 어네스티들은 어떤 값이로든 합의를 한다. 즉 뭐 m이든 m 프라임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얘가 m이라고 외쳤으면 얘는 m 프라임으로 외쳐도 되고 합의의 결론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아웃풋이 없다 하면 이 모든 애들이 다 이제 아웃풋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니까 m 프라임이든 m으로든 합의를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 너를 이제 아웃풋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시키면 Reliable Broadcast라고 하는데, 이 Reliable Broadcast로 이제 싱크로너스한 네트워크에서 99%의 비잔틴 톨러런트한 프로토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로너스 네트워크란 이제 그 메시지의 전달이 어떤 알려진 타임 바운드 내에 도착을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그래서 타임이 뭐 8초라고 하면 뭐 어떤 노드가 다른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면 무조건 8초 안에 도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BFT 컨센서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쓰는 컨센서스는 보통 이제 3분의 1의 이제 톨러런스를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트레저홀드나 뭐 2분의 1의 트레저홀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99%까지 이제 톨러런트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BFT 컨센서스에서는 이제 싱크로너스한 모델에서는 최대 2분의 1까지 톨러런트하고, 어싱크로너스 하거나 파셜 싱크로너스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이제 3분의 1까지 톨러런트 하다. 이것 자체는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뭐 어떤 뭐 라이브네스나 세이프티를 포기하지 않고는 이 값을 이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99%도 되고 3분의 1까지만 되고 뭐 이런 거에 차이를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냐 이걸 보면, 일단 저희가 오늘 볼 것은 이제 BFT RBC, 즉 BFT Reliable Broadcast의 이제 모델이고, 저희가 흔히 아는 이제 컨센서스 같은 거는 이제 BFT State Machine Replication, 즉 SM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차이인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흔히 쓰이는 합의 알고리즘인 뭐 BBFT나 텐더민트 같은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컨센서스는 이제 BFT SM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SMR은 이제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기서 이게 PBFT의 페이퍼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트랜잭션을 보내면 뭐 얘네들끼리 합의를 하고 다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 이렇게 즉 클라이언트가 이제 어떤 노드들에게 이제
합의를 시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얘네들이 제대로 된 값으로 합의를 했나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자기가 이제 트랜지션을 보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증거를 뭐 영한테 너 이걸로 아웃풋 냈는데 너 이거 제대로 합의한 거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밋 메시지가 여기서 PWT나 텐더민트 같은 경우에는 그 3분의 2 이상의 커밋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제 이렇게 그 커밋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식 그 메시지가 3분의 2개 이상 있다는 게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reliable broadca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뭐 트랜잭션을 보내거나 이런 개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노드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내가 이제 어네스트한 노드인데 내가 이 값으로 합의를 했다 이런 증거를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eliable broadcast를 99%의 폴트 톨러런트한 모델로 구현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돌레브 스트롱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이게 1986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든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많은 reliable broadcast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 프로토콜에 약간의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약간의 변형을 한 그런 것들이고, 이게 가장 시초가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로 치면 이제 PBFT가 되겠죠. 그만큼 원조가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보자면 뭐 어떤 타임 t에서 이제 그 컨센서스가 시작이 되고, D는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 플러스 이제 그 클락의 오차인데, 이제 이거는 싱크로너스 네트워크를 가정하기 때문에 각각이 이제 로컬한 그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계가 자체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시계 오차랑 그 메시지 전송 네트워크 레이턴시 이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최소 이거를 합친 시간 안에는 어떤 한 메시지가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스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스텝별로 진행이 되는데 한 스텝마다 한 스텝 자체가 이제 메시지가 그때까지 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VI가 있는데 이거는 말표 중에 죄송한데 네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구글 밑에서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보이네요. 어디부터 혹시 안 근데 보셨어요? 이거 바로 뒷장에 계속 고정돼 있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테이션을 보자면 어떤 타임 t에서 그 컨센서스가 그 브로드캐스트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타임 바운드 D가 있는데, 그러니까 싱크로너스 네트워크에서는 타임 바운드가 있겠죠. 그리고 메시지가 전송되는 네트워크 레이턴시, 그리고 각각이 싱크로너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각각의 로컬 클락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시계의 오차 범위, 클락 디스페리티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이 두 개를 합친 시간 안에 그 메시지가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스텝의 시간,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스텝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 각각 스텝마다 메시지가 이렇게 도착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VI는 그 값 V에 이제 어떤 노드 I가 서명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IJ는 이런 VI의 그 노드 J가 서명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accepting 과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노드 I가 그 스텝 T에서
값 V를 억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억셉을 하냐, 그 자기에게 들어온 메시지가 값 V를 참조하고 그 메시지의 첫 번째 사이너가 센더이고, 그리고 스텝 T에서 그 T개의 서명이 있는데 모두 각각 다른 노드로부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노드로부터 서명이 된 것일 때 이제 억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스텝 T에서 노드 I가 이러한 메시지를 받는데 여기서 그 어떤 값 V에 대해서 첫 번째 사이너가 I1인데 여기서 I1이 센더이고, 이 I1부터 IT까지가 다 다른 노드로부터 서명됐을 때 이것을 억셉하고, 이 억셉한 후에 이제 자기의 서명을 추가해서 이제 자기의 서명을 추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화면이 잠깐 안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 보면, 스텝 0에서는 센더가 이제 값 V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뭐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를 합니다. 센더가 I1이니까 값 V에다 I1을 서명해서 보내겠죠. 그리고 스텝 1부터 N까지는 N은 이제 이 네트워크의 전체 노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1부터 N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 뭐 스텝 K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K가 그 노드 이 I가 그 이전 PPT에서 보여드린 그 억셉 룰에 따라 이제 메시지를 억셉할지 뭐 그냥 리젝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셉이 되면 자기의 서명을 붙여서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 여기서 만약에 같은 값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오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 K의 서명이 된 메시지를 이렇게 받고 억셉하고 브로드캐스트 한 다음에 뭐 몇 스텝이 지나서 후에 또 다른 이런 그 V에 대한 메시지가 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억셉을 하긴 하지만 브로드캐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네. 그리고 마지막 스텝 N+1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억셉한 메시지가 한 개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개의 값을 참조하면 그 값을 이제 아웃풋을 하게 되고, 뭐 2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0개다 이러면 너를 아웃풋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뭐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T 넘어가.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100개의 노드 중에 97개가 비잔틴이다. 근데 예를 들어 어네스티한 센더가 있다 하면 어떻게 과정이 진행되냐? 센더가 자기 어네스티하니까 자기 서명을 이렇게 뭐 이렇게 쫙쫙쫙 보내겠죠. 그러면 이제 I2랑 I3는 자기 서명을 붙여서, 이게 스텝 1에서는 이제 서명이 한 개니까 각각 억셉을 하고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얘가 얘한테도 그 I2가 이 비잔틴 그룹한테도 주고 I3도 비잔틴 그룹한테도 주긴 하는데, 비잔틴 그룹이 받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서 일단은 얘 둘끼리. 그리고 스텝 2에서는 이제 똑같이 아까 억셉 룰에 따라 스텝 2에서 서명이 자기 자신 빼고 2개이고, 첫 번째 서명한 사람이 센더이고, 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억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2랑 I3는 각각 V에 대해 억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비잔틴 그룹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행은 이제 아무것도 안 보내는 거겠죠. 왜냐면 비잔틴 그룹은 아무리 V 프라임에 대한
서명을 보내고 싶어도 센더에 대한 서명을 위조는 못하니까, 센더가 어네스트한 경우. 그래서 여기서 보내봤자 리젝트 되거나 뭐 어네스트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여기선 최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인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을 하면 얘네들은 그냥 이 상태를 억셉된 상태에서 여기서 아무것도 메시지를 안 받게 되고 그냥 99까지 그냥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2랑 i3는 각각 그 V를 아웃풋하게 되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발리디티나 컨시스턴시나 뭐 토탈리티 모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 네. 여기서 이렇게 스텝 2에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합의가 끝나는데 왜 이렇게 99까지 가야 되냐 하는 또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화면이 잘 안 넘어갔네. 아, 네. 그래서 왜 99까지 필요한가 보면 만약에 이제 사실 샌더가 오네스티한 경우는 뭐 사실 항상 샌더가 오네스티 하다면 뭐 이렇게 컨센서스를 할 필요가 없겠죠. 샌더한테 받은 값을 그냥 뭐 아웃풋을 하면 되니까. 근데 샌더가 비잔틴일 경우가 이제 컨센서스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샌더가 오네스티한 비잔틴인 경우를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99라운드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스텝을 이제 98라운드까지만 98까지만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와 똑같은 상태인데 이제 샌더가 비잔틴 그룹에게 이제 V 프라임을 주게 된 거죠. 일부러 뭐 포크를 일으키기 위해서 컨시스턴시를 위반하기 위해서 어떤 애는 V를 아웃풋하고 어떤 애는 V 프라임을 아웃풋할 수 있게 이렇게 V 프라임을 비잔틴 그룹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잔틴 그룹들은 이제 이 i2랑 i3랑 이때까지는 메시지 교환을 아예 안 하다가 97라운드까지 갑자기 여기서 이제 i1, i4, i100인 이제 98개의 서명이 든 V 프라임을 이제 i2에게만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텝 98에서 98개 서명이 있는 것을 값을 보면 억셉을 해야겠죠? 근데 이 이후의 과정이 없으니까 얘는 이제 두 개의 값을 받게 되죠. 이 V로도 억셉을 하고 V 프라임으로도 억셉을 하게 되니까 i2는 두 가지의 컨플릭트한 값을 받으니까 이제 너를 아웃풋하게 됩니다. 반면 i3는 비잔틴 그룹한테 이제 이 서명을 못 받았으므로 이제 그대로 그냥 V로만 이제 V만 억셉을 하고 V로 아웃풋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컨플릭트 하게 되죠. 이제 얘는 너를 아웃풋하는데 얘는 V로 아웃풋한다. 아까의 그 컨시스턴시에도 위반을 하고 어떤 발리티 그 토탈리티에도 위반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돌레브 스트롱 프로토콜에 여태까지는 99개나 99%나 톨러런트 할 수 있다 이걸 봤는데 안 쓰이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왜냐면 이제 PBFC나 텐더미트 같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BFT SMR의 경우에는 12 플러스 1개 그러니까 총 노드 수가 3 플러스 1개일 때 이제 3분의 2개 이상의 커밋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 이제 해당 값을 커밋했다는 증거로 작용을 할
그걸 글로 캐도에 넣어놓든지 하면 검증할 때 그 값이 발리드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돌랩스트롱은 이제 해당 스텝에 해당 동작을 했다는 프루프를 외부 오브젝트한테, 즉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네스트한 노드가 예를 들어 V, I1, I2를 아웃풋하고 뭐 비산티는 V 프라임, I1, I4 이렇게 아웃풋한다면 뭐 누가 어네스티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100개의 노드가 있는데 서명이 2개밖에 안 달려 있는데 누가 어네스티한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부테림이 어, 이걸 보고 이거를 프루프를 외부에게 어떻게 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솔루션을 하나 제공을 했습니다. 부테린 말로는 사실은 이제 램포트라고 엄청 유명한 그 분산 시스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을 저희가 쉽게 글로 옮겼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위에 솔루션이 뭐냐 하면 그 해당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메시지만 받는 옵저버를 추가하자 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옵저버는 만약에 첫 번째로 생각을 한 게 옵저버는 이제 다른 노드에게 메시지만 받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텝 K-1에서 노드 i가 이제 K개의 서명이 된 메시지를 이렇게 옵저버한테도 주고 다른 노드 J한테도 주면 이제 얘네들이 다 어네스티 한 경우에는 이제 뭐 제대로 이제 작동하겠죠. 근데 옵저버는 이제 스텝 K에 이런 메시지가 왔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옵저버 자체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어 자기가 참여한 그 이런 브로드캐스트 과정에서 생기는 값을 믿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다음 예시를 보면 네. 이제 비상틴한 노드가 뭐 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어, 그래서 스텝 K-1에서 옵저버한테는 이렇게 제대로 이제 서명을 해서 보내고 노드 J한테는 일부러 뭐 늦게 보내거나 뭐 안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옵저버는 이제 해당 값이 억셉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 스스로 억셉을 하게 되는데 노드 J는 V에 대한 값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옵저버가 아는 값과 노드 J가 아는 값이 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옵저버가 아니라 뭐 다른 노드였으면 이걸 받고 이제 K에게 서명이 된 값을 받고 다시 스텝 K 플러스 1에 이제 노드 J에게 주면 노드 J도 그 V에 대한 서명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옵저버는 여기서 값을 받기만 하니까 이렇게 서로 옵저버랑 어네스트한 노드가 이제 다른 값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하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D가 한 스텝에 이제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였는데, 이제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대해 따라서 그 스텝이 진행이 되는데, 이 한 스텝의 길이를 2배로 증가를 시키고, 이렇게 한 스텝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스텝 K가 여기서는 반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옵저버는 이제 한 그 스텝에 이 절반까지 2분의 1 이전에 받은 메시지만 유효하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으면 다른 노드들에게 이제 릴레이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서명을 해서 다음 스텝에 보내는 작동을 그러니까 노드들은 서명을 해서 다른 노드들에게 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옵저버는 이제 서명을 하지 않고 그냥 받고 이제 릴레이를 해줍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K개의 서명을 받았으면 그대로 K개의 서명에 있는 메시지를 다른 노드들에게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한 스텝에 반이 이제 타임 바운드가 되겠죠, 싱크로너스 네트워크에. 그래서 2분의 1 이전에 받으면 이 스텝이 끝나기 전에 모든 노드들은 그 옵저버로부터 그 K개의 서명이 담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2분의 1보다 뒤에서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걸 리젝트 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나온 공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건 리젝트 하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얘가 이렇게 옵저버 1이 K에게 서명을 받았으면 이제 여기서 노드 i가 노드 j에게 K 플러스 1 스텝에게 주게 되면 이제 컴플리트한 밸류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옵저버가 이제 스텝 K 안에서 이제 해당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이제 그 모든 언렉트한 노드들과 옵저버가 보는 억셉한 값이 동일하다고 이제 보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옵저버를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릴레이만 해주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컨센서스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는 옵저버는 그 유효한 값을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제 옵저버의 역할을 하지 않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또 옵저버를 믿어야 되겠죠? 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 넘어갔구나. 솔루션 다음 페이지인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솔루션 슬라이드입니다. 예. 근데 다음 페이지를 제가 했는데, 넘겼는데, 안 넘어가서. 근데 이거는 사실 말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그, 옵저버에 대한 이제 신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이 프로토콜 자체가 싱크로너스 네트워크를 사용하겠죠. 근데 싱크로너스 네트워크는 굉장히 강한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 유실될 수도 있고, 뭐,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한데, 뭐 어떤 타임 바운드 내에 도착을 해야만 한다,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에서 해당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테린의 경우에는 이 프로토콜과 일반적인 싱크나 파셜 싱크한 컨센서스를 이제 결합한 모델을 제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거 자체는 사실
너무 복잡한 감이 있어서 여기서 설명드리기보다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 링크가 있는데 여기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네,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A Guide to 99% Fault Tolerant Consensus라는 제목의 포스트인데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화면이 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조건이 뭐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넘어갔는데 또? 아, 그래요? 네. 뭐지? 제가 중간에 슬라이드 놓쳐가지고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슬라이드 쇼로 안 하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 맨 처음에 베이직한 그 프로토콜 설명해 주는 것 잠시만요. 그 슬라이드 다시 볼 수 있어요? 밑에 거. 여기서 accept 룰이 뭐였죠? 그 accept 룰은 일단 이렇게 보자면 이 노드 i가 메시지를 받는데 서명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서명의 개수가 스텝 넘버랑 일치하는지 일단 보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처음으로 서명한 서명자가 센더인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개가 체크되면 이제 그 해당 값에 대해 억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셉을 하면 이제 자기의 서명을 추가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네. 지금 가정이 한 스텝이 싱크로너스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싱크로너스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스텝이 싱크로너스한 거랑 네. 네?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한 스텝이 싱크로너스하면 스텝 내 커뮤니케이션이 전부 타임 바운드가 있는 거고 네네. 전체가 싱크로너스하면 매 스텝이 싱크로너스하진 않아가지고 스텝 타임 바운드를 넘어가지고 막 뒤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V라는 한 값에 대해서 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싱크로너스한 거겠죠? 그 스텝별로 네, 싱크로너스하다는 그러면 내가 스텝이 네. 뭐 예를 들어 10분에 대해서 싱크로너스하다는 걸 알면 10분 동안 메시지를 받아도 동작을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10분 동안 기다렸을 때 여러 개 서로 다른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걔들 간에 어떻게 정해요? 서로 다른 메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V에 대한 설명한 값이 있고 V 프라임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2개까지는 브로드캐스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3개부터는 이제 버리는데 2개까지는 브로드캐스트를 해주고 네. 그래서 3개, 그러니까 2개를 브로드캐스트 해주는 이유는 이제 다른 노드도 그 샌더가 이제 2개 값을 보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2개를 보내죠. 그러니까 비산티인 샌더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2개의 값을. 그 서명하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메시지 오면 그냥 그 메시지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스텝 1에서 그 어니스턴 샌더가 그 노드 1부터 n까지 다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네. 그 각자의 노드들이 다 이제 V에 각자의 서명을 추가하는 거는 맞나요? 그 스텝 제로에서? 스텝 제로는 샌더만 서명을 해서 보내는 브로드캐스트하는. 네, 스텝 1에서. 네. 스텝 1은 네, 다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스텝 2에서 네. 예를 들어서 노드 1번 노드가 네. 2번 노드가 서명한 V랑 3번 노드가 서명한 V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받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밸리드 하니까 네. 그거를 액셉트를 하는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같은 값에 대해서는 한 번만 브로드캐스트를 해서 만약에 2, 3, 4, 5 다 받아도 2랑 아, 같은 3이랑 값이란 게, 네, 원본 메시지.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일렬에 서명이 추가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어떤 네. 순서로 이제 서명을 검증해야 되는지 그런 정보까지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음,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상에 뭐 그거 적혀 있진 않은데 따라오면 좀 따라와야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추가 정보가 있는지. 저 그 앞부분을 놓쳐서 그런데 네? 샌더가 그 스텝 제로에서 그러니까 스텝 제로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스텝 제로부터 스텝 n 플러스 1을 하나의 라운드로 보면 그 라운드별로 샌더가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센더는 라운드 제로에서만 보내는 거예요. 센더는 한 번 보내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라운드 제로에서. 스텝 아, 제로에서. 그럼 그 10번 슬라이드에서 그 네. 이제 샌더가 비잔틴인 케이스였잖아요, 이게. 네. 이게 넘겼는데 안 넘어가서 잠시만. 네. 그때 보면 뭐 일부는 V를 보내고 일부는 V 프라임을 보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네. 이 케이스에서 그 다 V 프라임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그러니까 센더 비잔틴은 이제 V 프라임이란 게 만약에 값이 뭐 발리드할 수도 있고 안 발리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리드하지 않은 V 프라임 보내면 그냥 다 리젝트 하게 되겠죠? 어차피 네. 받는 애들이 리젝트를 네. 하니까. V 아, 프라임이 발리드하다면 그거는 샌더가 비잔틴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행동을 하게 된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맨 처음에 스테이트 머신 리플리케이션이랑 아토믹 브로드캐스트랑 차이가 뭐라고 했었죠? 그 정의는 사실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논문들 보면 가장 큰 네. 차이는 그 클라이언트에게 프루프를 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뭐 대표적으로 말하더라고요. 클라이언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음, 근데 제가 텐더미트도 아토믹 브로드캐스트라고 부르는 거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용어가 음, 용어는 그- 근데 이게 아토믹 브로드캐스트라는 말은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뭐 팬더미터에서도 브로드캐스트 하긴 하니까 아토믹 브로드캐스트라고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현실적으로 아토믹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랙티컬한 예시가 뭐가 있어요? 어, 블록체인 말고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네네. 음, 음, 그 일반적인 예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블록체인 컨센서스로는 못 쓰는 거죠. 아, 근데 이걸 사용해서 그 쓰는 논문도 제가 몇 개 하나 봤거든요. 근데 네네. 그걸 보고 나서 이거 주제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페이퍼가 사실 제가 다 읽진 않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까지 읽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긴 합니다. 이 개념은, reliable broadcast의 개념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대로 하면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되게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어떤 싱크로너스 네트워크 가정을 해가지고, 근데 싱크로너스 네트워크 가정이 그 페이퍼에서는 한 10초? 타임 바운드가 10초 정도로 가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 10초로 가정을 할 때 그 페이퍼에서는 자기네들 되게 성능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퍼를 냈긴 했습니다. 그걸로. 음. 노드가 100개만 돼도 블럭 하나에 1000초가 소요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보내는 샌더 하나가 뭐 그러니까 라운드 뭐 하나 끝나고 다시 다른 블록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여러 개의 샌더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스텝별로 뭐 파이프라이닝 해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텝이 도는 동안 다른 V를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근데 네. 그런 부위 간의 이제 연관성을 보장을 못하지 않을까요? 어, 근데 샌더가 몇 개로 뭐 정해져 있으면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 샌더가 뭐 근데 그러니까 싱크로너스이기 때문에 그 라운드별로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파이프라이닝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음. 그 윤서님 혹시 그 보셨던 그 페이퍼 혹시 나중에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제목?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너무 제가 이해 못해가지고 되게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아토믹 브로드캐스트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게 아토믹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거나 안 되거나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비잔틴이 많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음,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하는 건 언제 실패하는 거예요? 그 합의를 못 하게 되면 실패를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실패라고 하기는, 그러니까 아까 프로퍼티 3개만 만족하면 되는 거라서 네네네. 실패의 개념이 그러니까 없죠, 사실은. 프로그레스가 그러니까 프로그레스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지켰는데 프로그레스가 없는 거? 근데 보통 널 아웃풋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 브로드캐스트 한다 이거를 설명한 거지, 뭐 블록체인처럼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 이건 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샌더가 만약에 라운드 로빈처럼 계속 돌아가면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뭐 프로그레스 있지 않을까요? 계속 샌더 뭐 언젠가는 어네스티한 샌더가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아, 샌더가 어니스티하게만 무조건 그 프로그레스를 만들어요? 네네. 그런가? 근데 한 2개 정도는 있어야겠죠. 아, 그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나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뭐 샌더만 어니스티 하면 무조건 돼요.
센더가 오네스티하다는 것 자체가 포크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명 위조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이거 좀 이제 좀 이해한 것 같은데 나중에 녹화본 다시 봐야겠어요. 다른 질문 있나요? 마칠까요? 네, 수고했어요. 네. 녹화 종료하고